자, 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과세 방법에 따른 세율 정리했는데요. 토지 뺀 나머지 정리했고요. 일단 큰 그림 그렸어요. 이제 토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토지. 자, 일단 분리과세와 합산과세가 있고요. 자, 합산과세는 다시 별도 합산과세와 종합합산과세가 있어요. 자, 분리과세는 합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일단 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이거죠. 세율에 따라서 세부담이 달라지니까 일단 분리과세는 세부담을 무겁게 가볍게. 물론 실은 가볍게가 있고요, 무겁게가 있어요. 실은. 그래서 분리과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로 분리과세에서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해서 분리과세에서 세부담을 가볍게 하겠다가 있고요. 오히려 분리과세에서 합산과세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가 있어요. 그래서 세율로 이야기하면 0.07이 있어요. 0.2가 있어요. 얘는 가볍게. 그리고 이 0.07이 대표가 농지 등이에요. 자, 이 비례세율 세 가지를 정리하면 0.07이 있고요. 0.2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농지 등입니다. 농지와 그 친구들이에요. 네. 얘는 0.07 농지와 그 친구들. 농지 등이니까 뭐가 있냐, 목장용지, 임야가 있어요. 농지, 목장용지, 임야가 농지와 그 친구들입니다. 물론 특정이죠. 모두는 아닐 겁니다. 요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0.2잖아, 0.2. 얘는 자 산업용 토지예요. 뭐가 떠오르나요? 산업용 토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공장이죠. 공장용지 등입니다. 등의 등, 공장용지가 대표예요. 큰 틀을 잡아요, 지금. 그 다음에 4%가 있어요. 4%는 사치성을 말합니다. 뭐가 떠올라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하고 골프장이 떠올라요. 그죠? 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이 4%.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죠? 이 4%는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 땅도 4%고 이 건축물도 4%라는 거예요.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합산과세입니다. 합산과세는요, 일단 종합합산과세는요, 달갑지 않는 땅들이 저쪽이 뭐예요? 달갑지 않은 땅.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땅이 뭐예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합산과세는 대표가요,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거니까 나대지 등이 되겠어요. 등이니까 또 있겠죠. 좀 더 볼 거예요, 일단. 그냥 돌리고 있는 땅입니다. 세율은요, 0.2에서 0.5예요. 유리세율. 그 다음에 별도합산과세는요, 일단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입니다. 뭐라고요? 건축물 부속 토지예요. 나대지에 비교되는 겁니다.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땅은 일단 뭐예요? 종합이 아니라 별도 합산을 하는 겁니다. 세율은
종합보다 좀 더, 그죠? 세율이 낮은데요. 0.2에서 혈 때마다 이 꺼지네. 나만 그런가? 왜 그래? 혈을 바꿨으면 잘 돼야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네? 껐다 해야 하나, 새로? 그럼 좀 나을 수 있는데. 예. 자, 종합합산은 0.2에서 0.5고요. 예. 별도는 0.2에서 0.4예요. 자, 그리고 종합은 대표가 뭐예요? 나대지 등으로 놀린 땅을 말합니다. 가장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 싹 모입니다. 그 다음에 별도는 뭐라 그랬어요? 일단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땅입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건축물 부속 토지 하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건축물이 보이나요? 보여야 할 텐데. 일단, 아니, 봐봐. 그거 말고. 여기서 공부한 데에서 보여야지. 딴소리 하겠어요, 봐봐요. 주택은 아니겠죠. 주택은 따로 놀잖아. 토지에서 빠져나갔잖아. 건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이 토지에는 주택 땅은 없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올라갔다 이야기는 뭐야? 주택이 아닌 겁니다. 뭐가 보여요? 상가나 공장이 보여야 하는데 공장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공장이 있었죠. 0.07이 농지와 그 친구들이었고 0.2가 공장 용지잖아요. 이 등입니다. 그 다음에 4%가 사치성인 골프장과 고오락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을 떠올려 보세요. 건축물 딱 있는데 주택은 될 수가 없고요. 공장이 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뭐가 보이고? 상가 업무용 시설물, 건물을 말해요. 알겠죠? 네? 상가 등. 상가 등입니다, 이게. 네네네. 자, 물론 여기에 공장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설명할게요. 우선. 큰 그림만 그립니다. 그럼 여기 세율, 역시 암기하거든요, 세율. 자, 암기법 아껴 드릴게요, 암기법. 자, 보세요. 농사 짓는 앞서 납기 관련해가지고 건치리가 구토했다겠죠. 땡치리가 나와, 땡치리가. 0.07이 땡치리거든요. 농사를 짓던 땡치리가요. 농사를 지었어요, 땡치리가. 지겨워가지고 얘가 농사 그만 짓고 공장 가서 일했어요. 옮겼어요? 이직했어요, 이직. 0.2예요. 이직했다고 공장으로. 그래가지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역시 또 힘들어가지고 때려치고 역시 공부를 해야겠대요. 네? 공부를 해야겠대. 그래서 공인 중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변리사 공부를 했어요. 네? 변리사. 별도는 변리사예요. 합격을 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가 제일 좋더라예요. 뭐가 제일 좋아요? 변리사가 제일 좋았겠지. 변리사가 짱이오야. 믿거나 말거나예요. 또 애워야 하니까 우리는. 됐어요? 땡칠이 떠올리세요. 땡칠이 어쩌다고 농사 짓다가 이직을 했어요. 공장으로. 공장 때려치고 공부했어요. 변리사. 별도는 이사예요.
별리사 대고 봤더니 뭐가 좋더라고요? 별리사가 짱이요예요. 쫑이요. 알겠어요? 네. 중간에 사치성도 있긴 있는데 얘가 또 고고 월학장 가서 탕진한 거야. 그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어요? 사치성 어쩌고 4% 알았으니까. 근데 이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거죠? 글쎄 나오지. 세율은 무조건 암기한다니까.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세율은 암기가 돼 있어야 이제 든든한 거예요. 나오나 안 나오나 떠나가지고. 한 문제 이상은 나오니까 일단 암기를 하고 들어가줘야 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이제 방금 큰 틀은 잡았어요. 큰 틀은. 이제 이 토지에 대한 좀 더 세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처음이니까 큰 틀만 잡아도 되지만 일단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는 또 가볍게 들어주세요. 자, 토지에 대한 방금 5가지를 구분해 봅시다. 자, 농지 등 포함해가지고 0.07 분리가세가 있다고 그랬죠. 얘는 농지 등인데요. 물론 특정입니다. 농지, 목장용지, 임야예요. 특정이에요, 물론. 구체적인 특정은 뒤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0.2가 일명 산업용인데요. 얘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모든 땅을 다 봐주진 않아요. 공장 건물은 있단만 한데 너무 많은 땅은 인정 안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건 공장 입지 기준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요. 업종에 따라 달라요. 이건 공장 입지 기준면적은 관련 법에 면적이 있어요. 기준면적이. 이를테면 자동차 만든 공장 면적하고 인형 만드는 공장 면적하고 뭐가 크겠어요? 당연히 자동차가 크겠죠. 야같이 업종에 따라서 면적이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구체적인 면적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기준면적 이내가 0.2 분리가세예요. 자, 주의해야 합니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뭐겠어? 당연히 뭐겠어?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뭐겠냐고. 에? 우리가 아니에요. 뭐겠냐고 그러니까. 종합이겠지. 네네네. 종합은요, 비생산이고 비효율적이 싹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 아니고 별도 아니면 다 종합으로 모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각종 기준 면적이 있거든요. 기준 면적이 있잖아요. 기준 면적 이내 초과부이죠. 기준 면적 초과부이 다 종합으로 모여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방상 목적의 토지, 그럴만 하죠. 쭉 봐주면 돼요. 염전도에다 염전. 염전도 산업용으로 봐요. 0.2예요. 그 다음에 뭐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경우 딱 많이 필요하니까 봐줍니다. 매일 간척한 토지라든가 없던 땅 만들었으니까 봐줘야죠. 또 주택 LH가 분양 임대 목적의 토지 같은 경우는 봐줄만 합니다. 사치성 임설명했죠. 네. 땅이긴 한데 이미 알죠. 건축물도 4%라요. 자, 그 다음에 봐봐요. 별도 합산가세는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네. 자, 봐봐요. 건축물이 올라간 땅도요, 다 땅을 무한정 봐주지 않겠죠? 그래서 기준 면적이 있어요. 자, 이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건축물 땅은요, 뭘 따지는 거 봐보세요.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을 따져요. 용도 지역별은요,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알았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3배부터 7배까지가 있어요. 당장에 뭐 상업지역은 뭐 3배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배율이 있어요. 이걸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이라 그래요. 이내가 별도고 초과부는 뭐겠어요? 당연히 종합으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이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건축물은 봐봐요. 공장 외의 건축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가 떠올려야 해요. 주택은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시상의 주상록에 있는 공장용지가 이쪽으로 넘어와요. 자, 방금 전에 건축물 공부하면서 기본은 0.2인데 어떤 건축물이 0.5였어요? 시상의 주상록에 있는 공이 아니에요. 주상록에 있는 공장 건축물은 뭐였어요? 0.5였죠.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땅은 공장 용지는 뭐 0.2가 기본이에요. 방금 전에 배웠죠? 0.2. 그런데 어떤 땅 공장 용지예요?
시상의 주상 녹에 있는 공장 용지는 뭐예요? 어디로 넘어와요? 0.2 분리가세가 아니라 어디로? 별도 합산으로 넘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시상의 주상 녹에 있는 공장은 마치 상가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공장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뭘 따지는 거예요? 용도 지역별 기준력을 따지는 거예요. 그 공장 업종을 따지지 않고 바닥 면적의 3배에서 7배에 따져서 이내가 별도, 초과는 종합이 되는 거예요. 공장이 특이하지니까. 공장은 분리도 있고 별도도 있고 종합도 있잖아요. 네. 특징.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자, 공지 상태로, 그죠? 이용되는 토지. 공지가 많이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래서 뭐야? 자동차 운전 학원 땅이라든가, 차고지라든가, 야적장 등등은 땅이 많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은 별도 합산이 돼. 물론, 여기 관련 법에 의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봐봐요. 자, 철거 멸실되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거 멸실되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나대지가 되는 거죠. 나대지는 본래 뭐라 그랬어요? 종합합산가세잖아요. 무슨 나대지 아무것도 못 땅이지. 종합합산가세잖아요. 근데 철거하자마자 종합합산하면 좀 그렇지. 6개월까지 봐줍니다. 철거 후에 6개월 이내는 어떤다고요? 얘는 별도 합산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6개월 지나면 이제 진정한 나대지니까 종합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종합으로 갑니다. 종합은, 자, 나대지 등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일단 먼저 암기할 것은 종합이에요. 종합을 암기하고 가야 합니다. 자, 일단, 나대지에 준해서 잡종지도 종합합산가세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준 면적이 있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대지니까요.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과세를 한대.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사람이 그걸 피하려고 여기다가요, 이 땅에다가 있으나마나한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무슨 땅이야? 건축물 부속 토지니까 별도 합산해달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은요, 땅의 가액에 비해서, 그죠? 현저하게 낮은, 있으나마나한 건축물은 뭐예요? 없는 걸로 봐버려요. 그럼 어쩌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또 종합이라는 이야기죠. 별도가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땅의 가액이 100억이잖아요. 이 건물을 가액이 만약에 2억이며 봐주는데요. 2억 미만인 거예요. 2% 미만. 그러니까 만약에 1.5억이라든가 이런 거지. 그러면, 자, 일반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그 부속 토지 시가표를 2%에 미달하게 되면 뭐예요? 종합합산가세입니다. 없는 걸 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라운에.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가세예요. 그러니까 2%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바닥 면적 있죠? 네? 네. 이 바닥 면적은 별도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이법 건축물은 봐줄 이유가 없죠. 당연히 종합이 되는 거고요. 방금 철거 멸실된 경우 6개월까지는 봐준다겠죠. 별도로. 6개월이 지나면 종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 그려졌어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앞으로 공부를 좀 더 이제 특정이라는 거, 특정들을 배울 텐데, 일단 이 정도 잡아도 얼추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잡종지 조금 설명 좀 잡종지 어떤 게 보면 저 잡종지. 특별한 용도가 없는 땅에 잡종지니까.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종이라 그래요. 예? 예. 따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 잡다운 통. 잡종지가 되게 많아요. 그 공시법에 지적법에서 지목 배우잖아요. 그때 나오지. 그때 가서 또 보시고 그 용어가 있어. 용어 저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자동차 운전면허하고 이제 잡종지잖아요. 모르겠는데. 잡종지 저게? 잡종지가 되게 많이 비행장도 잡종지. 아무튼 그건 거기서 공부하셔. 자,
이제 뭐 해야 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자, 과세표준은 일단 뭐예요? 과세권자가 정하잖아요. 과표와 세액을. 근데 과세권자가 정한 가액이니까 당연히 법에서 정한 가액으로서 시가 표준액이에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다만,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물가 영향을 많이 받고, 그죠? 이, 집가 급등한다든가 등등, 경기 영향을 있다 보니까,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고부합니다. 이건 할인율 개념, 할인율 개념.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은요 70%고요. 주택은 60%. 더 싸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낮을수록 가표가 작아지는 거니까 주택을 더 봐주는 겁니다. 사람 사는 집이니까. 더 나아가서 1세대 1주택은요 더 봐줘요. 이때는 9억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43, 44, 45인데요. 금액에 따라서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6억 초과면 몇 퍼센트 얘기 나왔다고? 몇 프로예요? 45%가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니까 얘는 뭐예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고하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나올 때 이 토지 건축물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땡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고반 금액이다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자, 과세 표준 상한이 있어요. 과세 표준 상한. 과세 표준 상한은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감안해가지고 상한을 두고 있는데요. 본래 상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계산된 게 산출세액이죠. 그죠? 네. 본래 상한은요, 여기서 상한을 둘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부담 상한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세부담 상한. 이걸 나 지운 게 겁나네, 이거. 꺼져. 어? 이 시계 꺼져버리면 안 되는데.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은 뭐예요? 산출세액이 뭐예요? 급격하게,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증가한 걸, 그죠? 막겠다가 세부담 상한제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과세 표준에다가 상한을 둘 수가 있어요. 방법은 상한을 두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말 그대로 과세 표준 상한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 보세요. 이 세부담 상한 제도는 본래요. 주택, 토지, 건축물 전부 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었어요. 원래는 자, 선박항공기는 없어요.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이 주택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 주택이가요. 안 나와요. 이 주택이가 어디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된 것은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이고. 알았어요? 무엇은요? 주택은 뭘 적용해요?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하게 됐어요. 개정돼가지고. 자, 이때 이제 이 과세표준 상한 제도를 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주택에 적용됩니다. 자, 주택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 상한액보다 크면 뭐예요? 그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 과세표준 상한액으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도 만약에 이게 200원이에요.
만약에 과세표준 상한이 예? 네. 이게 105원이야. 그러면 가표가 얼마라고요? 가표가 얼마라고? 계상했던 가표가 200원이었다고. 네, 네. 상한이 얼마라고요? 105원. 105원이라면 얼마? 105원. 105원이 가표다 이 말이라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표 상한액을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렇게 계산돼요. 전년도 과세표준에다가, 알았어요? 당연년도 가표에다가 상한율, 비율을 곱하는데 지금 현행 5%가 돼 있어요. 만약에 전년도가 100원이고요. 당연도 좀 올라가겠죠. 전년도보다는. 단순하게 100원이라 해봅시다. 별로 없다 해봐요. 그냥. 그럼 얼마야? 5% 105원이 되겠죠. 105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05원까지만 쓰면 얼추 전년도에 비해서 5%만 할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참고로 뒤에 이제 세부담 상한은 요이 1.5배예요. 1.5. 50% 할증이 돼요. 50%까지만 상한입니다. 주택은 뭐예요? 사람 사는 집이니까 5% 정도까지만 할증하는 거고요. 알겠죠? 세부담 상한은 뒤에 나오는데 얼마? 50%까지. 1.5배까지. 그죠? 1.5배까지를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원이면 얼마? 세부담 상하는 경우는. 상한출세액이 200원이에요. 얼마? 150원까지가 상한인 것이. 네? 아무튼 뒤에 나올게요. 자, 표준세율이고요. 표준세율. 세율은 표준세율이에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통입니다. 지자체장이, 알았어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보유세율의 특징은 그죠? 계속 보유하면 내는 세잖아요. 이 표준세율은요. 한번 표준세율을 정해지게 되면 가감하면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이걸 뭐 5년간 적용한다든가 3년간 적용한다는 땡이에요. 해당 연도에만 표준세율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올해 이제 부득이하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세율을 표준세율을 적용했어요. 가감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올해만 적용하는 거고 그 세율은 내년도에는 그때 가서 또 해야 하는 거야.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그때 또 조례에 정해가지고 알았어요? 네. 한다 이 말이에요. 해당 연도만 적용해. 왜 이걸 하냐면 이거 한 번씩 5년간 적용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면 뒤에 배울 중과세가 5년간 적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과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5배입니다. 3배가 아니에요? 취득세는 복잡했죠. 2배, 3배, 4배 등. 근데 재산 등록세는 3배고요. 대도시. 재산세는 5배예요. 구체적으로 세율은 자, 방금 전에 했어요. 확인입니다. 확인되시죠? 분리는 0.07, 0.2, 4%. 됐어요? 별도 별리사 짱이요 0.25 됐어요? 땡치리가 농사 짓다가 알았어요? 이직을 했어요. 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그죠? 돈 좀 벌어가지고 골프장 가서 막 탕진해가지고 사치성 하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뭐 했다고요? 공부했어요. 뭐 무슨 공부? 중개사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 변리사 공부했어요. 합격을 해서 봤더니 변리사가 뭐라고요? 짱이요. 짱이요가 되겠습니다. 암기했어요? 암기했어요? 안 했어요? 변리사 짱이요. 지금까지 암기했어요? 여기까지? 변리사 짱이요. 다음 주가 아니구나. 다음 달에 물어볼게요. 변리사 짱이요. 자, 일반 건축물은 0.25고요. 시상 주상록은 0.5예요. 여기 사치성인 골프장과 고오락장은 4%입니다. 선박, 1주택, 일반 주택은 0.1에서 0.49. 그죠? 1사후퇴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요, 9억 이하가 0.05에서 0.35. 됐어요? 선박 일반은 0.3이고요. 고급은 5%, 4%가 아닙니다. 주의. 항공기는 구분 않고 0.3입니다. 자, 세율 적용은요,
크게 내용이 없어요. 원문이긴 한데, 법 조문인데, 아는 길인데, 당연한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가표가 뭐냐는 이야기 봐봐요. 종합합산이니까 어쩌겠어요? 합치겠죠? 뭘 합친 거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합한 금액을 가표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얼마예요? 종합은 0.2에서 0.5 짱이에요? 네? 네. 별도는요? 똑같은 이야기죠. 합치죠. 뭘 합쳐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합한 금액을 가표로 해가지고 해당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을 적용하여. 세율 어떻게 돼요? 별리사예요. 0.에서 0.4가 줍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합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표가 해당 토지 가액이 가표예요. 이 말은 합치지 않는다 이 말. 여기다가 분리과세 대상 세율을 적용해야 몇 %예요? 0.07도 있고 0.2도 있고 4% 있는 것이죠. 그래요? 네. 자, 주택 세율 적용입니다. 주택. 자,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요. 주택을 공유한 겁니다. 이 주택을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면, 그죠? 공유죠. 어떻게 계상해, 일단?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계상한다고요? 합쳐요. 합쳐서 뭐예요? 계상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요. 세율은 어떻게 돼요? 0.2, 0.4이거나 뭐예요? 0.05에서 0.35요. 0.05에서 0.35.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게 갑이고, 이게 을일 때에도 어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합적 계상해서, 알았어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뭐예요? 한 사람이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요? 갑이 집이 2채란 말이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어떻게 계상해요? 세율을 적용해요. 어떻게 계상해요? 각각 계상하죠? 개별 과세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 개별 과세한다는 표현을 세율 적용으로 표현할 때 뭐예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면 뭐예요? 따로따로 계상한다 이 말이에요. 개별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중과세율입니다. 몇 배라고 했어요? 5배, 100분의 500입니다. 얘는 과밀억제권역의 하층이나 혼잡한데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고요. 주의할 것은 건축물이에요. 토지는 아니에요. 뭘 중과세한다고요? 건축물만, 공장 건축물만이에요. 예. 신설 증설한 거예요. 5배이기 때문에요. 표준세율의 5배, 구체적으로 몇 %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기본이 몇 %예요? 0.2%거든요. 여기에 5배니까 1.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재산세의 특징은 보이시니까 계속 이제, 그죠? 과세가 될 텐데, 한 번 중과세가 되면, 말고 닳도록, 계속해서 중과세가 되면 또 좀 너무하지. 몇 년간? 5년간만 적용해, 5년간만. 표준세율은요, 당해연도, 해당 연도만 적용하는 겁니다. 중과세율은요, 5년간 적용한다, 비교. 그 다음에, 언제부터 5년이가를 주의하세요. 신설 증설할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신설 증설할 때부터가 언제라고요? 과세 기준일로부터서 5년이에요. 과세 기준일은 납세무자 판정할 때 필요하죠? 납세무 성립 시기 필요하죠? 또 어디서 나왔어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 여기서 나왔어요. 신고 의무할 때 과세 기준 15일이라고 했죠? 네. 중과세, 과세 기준 또 5년간 적용해요.
그죠? 또 뒤에 물납 재산 평가할 때도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과세 기준일로 따진다는 것 나중에 정리해야 할 거예요. 자, 세부담 상한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뭐예요? 앞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 적용하고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요. 산출세액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늘어나면 봐주겠다. 그죠? 방지하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직전 해당 재산은 재산세 상당액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세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엇을? 그 100분의 150의 금액을, 이게 상한이죠. 이걸 징수할 세액으로 하겠다. 됐어요? 만약에 직전 연도가요 100원이었고요. 해당 연도 올해가 만약에 200원이었어요. 세금이. 그러면 얼마만큼이요? 한도가. 여기 얼마요? 100분의 150이니까 얼마? 150원이 한도죠. 예? 200이 아니라 전년도 세금이 1.5배. 150원만 내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섭히 보세요. 주택의 경우는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데 왜요? 얘는 뭘 적용하니까? 과세표준 상한을 적용하니까. 아시겠죠? 네? 네. 비과세 봅시다. 역시 국가 등 소유한 재산 비과세 해야겠죠? 네. 애국정부는 상호주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런, 오케이. 애국정부는 상호주의. 자,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면,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면, 뭐예요?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면 이 재산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주는 경우 배웠잖아요. 구미시청 거잖아요. 구미시청 거지만 과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비과세 제외에 이 규정이 있어요.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재산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등 거잖아요. 구미시청 거잖아. 그래도 과세가 되고 있으니까 이 제외규정에다가, 알아서 예규정에다가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자, 이번에 보세요. 개인이 국가 등의 1년 이상 무상으로, 그죠? 사용케 하는 재산입니다. 내가 국가 등의 내 재산을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케 하면 봐주기 때문에. 따라서 1년 미만은 안 되고, 대가 받으면 안 되겠죠. 당연상. 그 다음에, 토지의 성격상,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있네, 묘지 보이시죠? 네. 이건 일반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지만 이용하거나 특정인만 이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특정인만 사용하는 제방은 뚝은 안 된다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산림보호구역 안에 또 최종림, 시험림 등이라든가 백두대간 보호지역, 비상재구조용 선박 등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이제 노란 글씨를 정리할 텐데요. 자, 통제보호구역이 있고요. 제한보호구역이 있어요. 자,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상에 있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여기 38선 있죠? 네? 네. 38선을 뭐라 그래요? 군사분계선이라 그래. 38선은. 그리고 이제 위아래로 2km가 비무장지대라 그래. DMZ.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요. 10km죠, 10km. 네? 10km.
이걸 우리는 통제보국이라고 해요. 뭐야? 통제보국. 주로 어디에 지가? 어? 군 부대에 있는 거야. 알겠죠? 통제보호구역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10km 유의하시면 돼요. 이거 아래 동네 있죠? 이걸 제한보호구역이라고 해요. 잘 아시겠죠? 네. 어디가 더 빡센데야? 통제가 더 빡센데겠죠? 그래서 봐봐요.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 뭐 해주겠다고요? 비과세를 해줘요. 따라왔죠? 자, 그럼 잘 봐봐요. 주의. 통제보호구역 아니라 하더라도 뭐예요? 이게 전답 과수원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과세해요. 네?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뭐예요? 이 10km를 민통선이라고 민통선. 10km를 민통선 알아요? 민간인 통제선이에요? 네. 민통선 이 동네가 통제보호구역이거든. 여기는 본래는 비과세긴 한데 뭐라고요? 여기서 농사 짓거나 알았어요? 네. 빚 짓고 살면 과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남은 게 뭐예요? 통제보호구역 토지 중에 전담 과수원 대지 빼면 뭐가 남아요? 과수원. 뭐요? 빼면 뭐가 남느냐고. 전담 과수원 대지가 날아갔다니까 이 토지에서. 그럼 뭐겠어 주로? 임야겠지. 임야일 거 아니야 주가. 그치? 그래서 임야가 여기 비과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교입니다. 제한보호구역 안에 임야는 뭐예요? 분리과세예요. 이렇게 정리했네요. 윗동선 윗동네 통제보호구역, 아랫동네 제한보호구역. 자,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통제는 세게 읽으셔. 네. 원래 세게 읽어지죠. 통이니까. 통제보호구역 크게 세게 읽으셔. 비과세니까. 제한은 좀 부드럽게 읽어주셔요. 제한보호구역 이렇게 읽어주셔. 네? 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다음 때는 물어볼게요. 네. 네. 똑같은 논리로 자 자연공원법에 자연공원 보존지구가 있고 보존지구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자연공원자연 환경지구가 있어요. 임야가. 얘는 이런 차이예요. 이 땅만큼이 뭐야? 환경보호구역이고요. 네? 네. 여기 안에 더 보호돼야 할 곳이 보존지구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존은 뭐라고요? 비과세고요. 무엇은요? 환경지구는 분리과세로 정리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한 번씩 등장하니까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구별의 짝을 잡아서 정리해 주세요. 이제 1년 미만 임시건축물 비과세입니다. 아세요? 임시니까. 물론 1년 이상이라면 과세가 되겠고요. 자, 철거 명령을 받았어요. 철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철거 명령, 철거 예정인 거죠. 이 건축물을 봐줍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을 봐주는 거예요. 자, 비과세 제외 뭐가 있어요? 부속 토지는 제외니까 과세입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거 뭘 봐준다? 건축물을 봐주는 겁니다. 잠깐 쉬어야겠네. 쉬겠습니다.